K배터리는 크게 올랐는데요. 반면 차이나 전기차는 줄곧 하락했었죠. 뭐가 문제일까? 낮은 기술력.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20년 전 소니가 삼성에게 제압당한 건 기술력 때문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이거죠. 차이나 전기차의 문제점이 뭘까? 낮은 기술력? 지금 당장이야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기술력에 대한 자만심 때문에 자멸한 경우도 많았어요. 예컨대 수십 년간 세계 정상에 있었던 소니는 기술력에 있어서 한참 뒤떨어지던 삼성에게 추격을 당했는데요. 이유가 뭐였을까? 기술력의 차이라는 게 기존 상품에 대한 기술력의 차이거든. 기존 상품에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이라면 이 차이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품이 출시된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20년 전 브라운관 TV 시대에는 소니는 삼성이나 LG를 경쟁 상대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브라운관 TV에서 LCD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죠. 국내 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LCD TV를 내놓았는데요. 이때 소니는 뭘 하고 있었나? 브라운관 TV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었어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던 거야.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더라도 브라운관 TV는 시장에 관심을 얻지 못했죠. 물론 시장의 초기만 하더라도 소니의 기술력이 훨씬 나았어요. 그런데 소니는 삼성이나 LG와 같은 학급 애들하고는 경쟁하고 싶지도 않았나 봐요. 소니는 그 다음 기술인 OLED TV에 집중하게 돼요.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OLED TV가 좋은 건 알아. 그런데 너무 비싸잖아. 그냥 LCD TV 살래. 그래서 LCD TV 시장이 훨씬 컸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국내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상품이 처음 나왔을 때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충분히 수요가 있어요. 그런데 대중화가 진행될수록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렴한 걸 찾게 되거든. 이렇게 LCD TV를 생산하던 한국 기업들은 경험과 자본을 쌓게 되고요. 결국 그 경험과 자본을 바탕으로 OLED 기술력까지 소니보다 우위에 서게 되죠. 사실 이러한 방식, 저가의 상품 생산, 경험과 자본의 축적,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의 상승, 이러한 방식은 매우 고전적이지만 여전히 유효한 성공 방식이라 할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중국의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는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내연기관차를 기준으로 본다면 중국 차들은 여전히 저 밑에 급이겠죠. 하지만 전기차라는 완전히 다른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기술력, 노하우, 경험 이러한 격차가 그 이전보다는 좁아졌어요. 물론 중국은 여전히 기술력이 낮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기차의 대중화를 앞둔 현재 시점에서는 저렴하게 생산하는 것 그 자체가 경쟁력인 거죠. 그러니 중국이 기술력이 낮아서 한국한테는 상대도 안 될 거라는 사고방식은 매우 안일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차이나 전기차의 문제가 뭘까? 뭐가 문제야, 세이섬씨? 현재 차이나 전기차 ETF는 1년 동안 줄곧 하락하면서 반토막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일 거야. 그럼 차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축소되거나 혹은 폐지된다면 차이나 전기차는 떡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떡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아니더라도 제2의 그리고 제3의 IRA 법안이 나와서 지속적으로 중국 전기차 산업의 성장을 누르려고 할 것 같아. 2019년 하웨이 제품들이 안보에 위협된다는 이유로 미국은 하웨이 죽이기를 시작합니다. 하웨이가 반도체 부품을 수입하는 것도 금지시키고 완제품이 판매되는 것도 금지시켰어요. 중국 전기차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요. 진짜 리스크가 회사의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것, 외부적인 요소, 정확히 말하면 정치적인 요소가 가장 큰 리스크라는 것, 이것이 차이나 전기차가 품고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라 할 수 있어요. 그럼 차이나 전기차를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에 사서 환호에 팔아라, 이 격언을 떠올릴 때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위험 요소가 부각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 부정적인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반토막이 난 거겠죠. 상황이 좋고 전망이 좋다면 현재의 가격은 아마 구경도 못했을 거야. 현재는 차이나 전기차 ETF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시장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가치 투자의 마인드로 오로지 싸게 사는 게 목표가 돼야겠죠. 물론 최고의 기업들을. 그래서 500만원어치를 매수했어요.
부족한 돈은 급등했던 코스닥 레버리지를 소량 매도했습니다.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샀냐고? 그런 건 몰라요. 다만 1년간 하락하며 반토막난 ETF가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분할 매수를 시작하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